인사드리겠습니다. OIC 비즈니스 오너 함지윤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우리 사장님들 추석 연휴 잘 보내셨나요? 즐거운 시간 보내셨죠? 오랜만에 친인척들과 같이 많은 격려도 해주시고 또 축하도 해주시는 자리를 많이 맞이하셨을 것 같습니다. 저는 추석 연휴, 이번에 추석 연휴가 저에게는 정말 의미 있는 추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5년 전에 장성이라는 작은 시골 마을에서 옷가게에서 옷을 팔던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그 옷가게에서 처음에 이제 부업으로 체연을 진행을 하다가 이제 한 해 하루 이틀 지나가면서 멤버십이 늘어나면서 광주에 80평짜리 규모의 광주지사가 오픈이 됐었고, 그로부터 5년 후인 지난달에 저희가 광주지사를 확장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석 전에 이전을 하다 보니까 해야 될 일들이 좀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 추석 연휴 때 매일매일 그 새로운 지사에 출근해가지고 진짜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이 확장돼 있는 광주지사에 오셔가지고 편안하게 사업을 진행을 하실 수 있게끔 계속 제가 신경을 많이 썼었거든요. 그래서 그 새로운 지사를 보면서 제가 지금 사업을 진행했던 일련의 과정들이 계속 생각이 나면서 또 눈물도 조금 나고, 그리고 그랬구나 이렇게 많이 성장하고 있구나 우리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이번 추석 연휴는 정말 의미 있고 뜻깊었습니다. 많이 광주지사 많이 방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체험 비즈니스란 어떤 건지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 사장님들 혹시 요술램프 기억나시나요? 지니의 요술램프. 이 요술램프를 문지르면요, 이렇게 엄청나게 멋있는 근육질의 지니가 뿅 나타난대요. 근데 이 지니는 그 요술램프의 주인에게 세 가지의 소원을 물어보면서 그 세 가지를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해준다고 하네요. 예전에 제가 좋아했던 이 만화는 항상 저에게는 그냥 좋겠다, 막연히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채은을 만나고 나서는 그래, 과연 이 요술램프가 나에게 온다면 진짜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끔 해줬어요. 과연 우리 사장님들은 지금 요술램프가 바로 내 눈앞에 있다면 어떤 삶을 살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시고 싶으신가요? 이런 질문지는 어떠세요? 우리가 진짜 원하는 인생의 모습, 진짜로 내가 추가적인 소득을 벌고 싶다, 정말 다른 사람을 돕는 삶을 살고 싶다, 그리고 나만의 사업을 하고 싶다, 또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을 계속 꾸준하게 유지하고 싶다, 그리고 재정적인 자유를 꿈꾸고 싶다, 일로부터의 은퇴, 너무너무 힘들게 일했으니까 이제는 그만 쉬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개인적인 성장을 염원하는 분도 계실 거고, 우리 자녀에게 유산을 상속해 주고 싶으신 분도 계실 거고, 나 너무너무 이렇게 힘들게 살았는데 이제 시간적인 자유를 얻고 싶습니다, 가족들과 보다 많은 여유 시간을 꿈꾸는 분도 계실 거잖아요. 저는 채우는 사업을 진행을 하기 시작할 때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저는 몇 번을 선택했냐면 바로 이 세 가지를 선택했습니다. 전 저만의 사업을 하고 싶었고, 아무리 작은 옷가게를 운영을 했지만 저에게는 성이 차진 않았거든요. 정말 멋진 사업을 펼치고 싶었고, 그리고 장사하면서 항상 여유롭진 않았어요. 재고도 많이 쌓여 있었고, 그래서 진짜 돈으로부터의 자유를 누리고 싶다라는 생각도 했었고, 그리고 저는 좀 나약한 사람이었거든요. 사람들 앞에서 나가서 이야기하지도 못하는 자존감이 많이 떨어져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개인적인 성장도 꿈꿨던 것 같습니다. 이 세 가지를 저는 선택을 했었어요. 만약에 우리 사장님들 이 세 가지를 이룰 수 있는 대안이 있다면 알아보실 의향은 있으신가요? 저는 알아볼 의향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야기를 들었었거든요. 제가 채연을 만났을 때 그때가 38살이었어요. 38때 채연을 만났었고 지금은 44입니다. 44인데 그때 질문을 받았던 게 뭐였냐면, 앞으로 몇 살까지 경제활동을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튼튼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 일을
해야만이 소득이 창출됐던 사람이라 저는 70까지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라고 대답을 했었거든요. 근데 또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은 몇 살까지 살아있을 것 같냐? 저는 오래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렇게 살다 가버려야지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에는 마음대로 갈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 저는 100살까지는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는 대답을 했었어요. 그러면 38살이었던 제가 70까지 일을 한다면, 경제활동을 한다면 이렇게 33년, 앞으로 33년 동안 경제활동, 그때는 저는 옷가게를 했었기 때문에 옷가게를 계속하면서 돈을 번다고 생각을 했겠죠. 자영업을 하면서. 그리고 70세가 넘어서 옷가게를 멈춰버리면 저에게는 소득원은 존재하지 않았죠. 그래서 경제활동을 멈추고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저에게 노후는 이렇게 30년 동안 노후를 보냈어야 됐습니다. 근데 노후 준비는 다 돼 계시잖아요. 그렇죠? 라는 질문을 드리면 다들 힘들어하세요. 많은 분들이 나이표를 보시면서 한숨을 쉬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왜냐면 저 역시도 그래 33년을 일을 하고 33년 일을 하고 30년 동안 노후를 보내야 된다면 노후 준비는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근데 지금 저에게는 아들이 둘이 있었죠. 아들 둘의 엄마는 어때요? 집도 사줘야 되고 좋은 와이프를 만날 수 있게끔 서포트를 해줘야 되고 남의 집에 보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장가 갈 때 집 한 채씩 해줘야 되면 두 채는 있어야겠다 이런 생각만 하고 살았었어요. 그럼 만약에 자녀들에게 들어가는 비용, 진행해줘야 되는 비용들을 제외하고서는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렇게 여유롭게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는 분들은 많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질문지를 딱 받았을 때 저는 한숨부터 나왔습니다. 과연 내가 지금 한 달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노후 준비는 어떻게 하지? 만약에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는 대안이 있다면 알아볼 의향이 있냐고 질문을 받았을 때 저는 무조건 예스였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다 열심히 사시더라고요. 최선을 다해서 살지만 균형 있는 조화로운 삶을 사시는 분들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을 열심히 해서 돈이 많은 분들도 계시지만 어때요? 돈만 많고 시간이 없는 분들도 계시고 가족들과 여유로운 시간들을 보내는 분들도 많지는 또 않으셨던 것 같고 돈을 벌려고 열심히 일했는데 건강이 안 좋아지는 분들도 계시고 여가 생활은 생각도 못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정말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삶은 이렇게 모든 것들이 조화를 이루는 정말 균형 있는 삶이었는데 평범한 분들은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분들은 많지 않았다는 거죠. 인생에 5가지 타입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타입은 돈이 엄청 많은데 시간이 없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도 돈은 엄청 많진 않았지만 그래도 자영업을 했던 터라 돈은 벌지만 나가서 또 다른 제 자유로운 시간은 투자하기는 힘들었거든요. 첫 번째 타입의 돈은 많지만 시간이 없는 분들은 대부분 자영업자들이나 전문직 종사자분들이시죠. 근데 두 번째, 돈이 없는데 시간이 엄청 많아요. 그런 분들은 누굴까요? 동네에 남아있는 아줌마 아저씨들, 실업자분들, 주부님들이실 거잖아요. 근데 이런 분들도 계시고 또 세 번째 타입은 돈이 없는데 시간도 겁나게 없어요. 그런 분들은 누굴까요? 이 질문에는 대답을 시원하게 하시는 분들이 없으셨는데 제가 정답을 알려드릴게요. 그런 분들이 바로 직장인들입니다. 직장인들이 돈도 없고 시간도 없대요. 왜일까요? 직장인들은 9시에 출근하고 6시에 퇴근하고 그렇죠? 그리고 월급을 받아서 삶을 계속 살아나가시잖아요. 큰 돈을 벌 수도 없고 시간적인 여유도 없습니다. 이 회장님의 사장님의 돈으로 시간을 바꾼 거잖아요. 그래서 돈과 시간에 여유도 없는 분들을 직장인들이라고 하죠. 근데 이 네 번째 타입은 돈도 많은데 시간도 많아요. 이런 분들은 어떤 분일까요? 예전에 젊었을 때 장사해서 돈을 많이 모았어요. 시간이 없이. 근데 시간이 지나고 이제 노후를 보내시는데 그때 돼서야 시간과 돈이 많아지는 분들, 또 질병에 걸리는 분들이 계실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원하는 삶은 이 1, 2, 3, 4번의 타입이 아니라 5번째, 진짜로 돈과 시간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체험 비즈니스를 통해서 이 5번째 타입을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이 5번째 타입에 부류해서 사람들은요, 건강도 챙길 수 있고
아름다움, 그리고 정말 좋은 친구들, 봉사할 수 있는 여유, 기부할 수 있는 여유, 그리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이런 5번째 타입의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면 그건 나중에 돼서 외로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제 주변에 정말 부자인 분들이 이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여행을 가려고 친구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그 친구가 여유가 안 된대요. 뭐 금전적인 여유뿐만 아니라 어쩔 땐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같이 갈 친구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지만 체험 비즈니스를 함께 진행을 하신다면 이렇게 멋진 친구들과 함께 새로운 멋진 라이프 스타일을 즐길 수가 있다는 거죠. 저는 채은을 만나기 전에는 사람이 없었어요. 저는 인맥이 많아가지고 채은의 로얄 크라운이 됐던 게 아니라 정말 인맥이 없었고 전화번호부에 80명 있었거든요. 제가 옷가게 하면서 그 80명 중에 거래처 사장님들이 한 40%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개모임도 없었습니다. 동창회도 가지 않았어요. 나가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도 좀 웃겼거든요. 그래서 저는 친구가 2명 있었던 사람인데 제가 채연을 통해서 사람 부자가 되고 정말 좋은 친구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평생 친구들이요. 그래서 정말 편하게 만날 수 있고 서로 금전적인 시간적인 여유를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친구들이 많아지는 일이 바로 체이은 비즈니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선택을 하든 우리 사장님들의 삶은 각자가 선택을 하시는 거죠. 볼게요. 많은 사람들은 정말 열심히 사시는데 열심히 살지 않은 분들 없으세요. 하지만 노력보다 더 중요한 건 초이스, 선택입니다. 내가 어떤 대안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진다 그랬잖아요. 이 현금 흐름의 사분면은 아마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많이 경험을 하셨을 것 같아요. 로버트 키요사키의 부자 아빠 가난 아빠란 책에서는 지구상의 수만 가지의 직업들을 이 4가지로 분류를 했죠. 제 주변에 저를 예전부터 알았던 분들은 제 이야기가 와닿지가 않는다고 했었어요. 예전에는. 하지만 저는 항상 누군가를 만날 때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야기를 해드리거든요. 로버트 키요사키는 전 세계적으로 성공한 분입니다. 그분은 지구상의 그 직업을 4가지로 분류를 했었고 이 왼쪽과 오른쪽의 소득의 질을 체크를 해주셨죠. 많은 사람들은 직장 생활을 하고 또 자영업도 하고 전문직에도 종사를 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삶을 살면서 25살 때 장사를 했었어요. 장사를 하다가 상권이 변하면서 쫄딱 망했었거든요. 자영업도 내 마음대로 안 됐다는 거를 저는 경험을 했었고 그리고 직장 생활도 했던 사람입니다. 직장 생활했을 때 정말 열심히 내 회사처럼 일해도 저는 한 달에 250짜리였거든요. 열심히 하니까 50만 원을 몰래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 달에 300짜리 인생이었어요. 그리고 또 영업도 했었죠. 영업도 제가 잘해서 했던 게 아니라 저희 사랑하는 함영섭 리더님의 권유로 인해서 앉아만 있으라고 했지만 어때요? 사기를 당한 거예요. 영업도 못했는데 현대카드에 제가 동생 소장님 밑에 있으면서 영업을 너무너무 못해서 쫓겨났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내가 영업을 잘하지 못했기 때문에 쫓겨났었고 또 보험도 6개월 하다가 쫓겨난 적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 못했던 사람인데 제가 했던 일련의 직업들은 다 왼쪽에 있는 이런 노동소득이었다는 거죠. 그냥 삽으로 땅을 파고 했던 게 노동이 아니라 모든 직장생활 그리고 자영업자 전문직 종사자들 모두가 내가 하지 않으면 결과가 나오지 않는 노동소득이라는 거죠. 근데 지구상의 이런 종류들의 직업에 95%가 노동소득에 포함이 돼 있고 근데 더 슬픈 게 뭐였냐면 이 95%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돈은 5%밖에 안 된다. 그래서 제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쉽게 한번 풀어드려 볼까요? 95명이 통닭 5마리를 나눠 먹는 거예요. 제가 먹는 거 좋아하니까 먹는 이야기 해드립니다. 95명이 통닭 5마리를 나눠 먹는다. 그럼 어때요? 피가 터지겠죠. 남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항상 제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른쪽으로 넘어가면 이 사업가나 투자가들은 권리소득을 받고 있다 합니다. 근데 권리소득은 뭘까요? 권리소득은 심플하게 내가 일을 하지 않더라도 꾸준하게 소득이 창출되는 거. 일하지 않더라도.
근데 이 권리소득을 받는 사람들은요, 지구상의 5%의 사람들이고 그들이 95%의 돈을 가지고 있대요. 또 쉽게 풀어드리면 5명이 통닭 95마리를 나눠 먹는다. 대박이죠. 배불러서 손도 안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빈익빈 부익부가 창출이 되지 않을까요? 근데 평범한 사람들이 노동소득에서 권리소득으로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사업을 하는 방법인데, 사업가가 되는 방법인데, 사업가가 될 수 있는 사업가 중에 3가지의 부류의 사업이 있죠. 첫 번째가 회사를 만드는 거. 하지만 회사는 누구나 만들 수 있지는 않죠. 능력도 있어야 되고 돈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가 회사를 돈 주고 사는 거. 프랜차이즈 오너가 되는 거잖아요. 이 프랜차이즈 사업을 진행을 하는 것도 많은 돈이 듭니다. 세 번째가 네트워크 마케팅에 편승해라 라고 제가 한 게 아니라 성공한 로버트 기요사키가 이야기를 했던 거였어요. 왜 성공한 사람들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활용하라고 했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그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사람들은 경험하지 않은 부분을 잠깐 듣고도 선입견과 편견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 책에서는 평범한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안내를 합니다. 그래서 이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또 안내를 해드릴게요. 자, 직장인들은 더 많은 수입을 위해서 추가적인 소득을 창출하기 위해서 부업을 하죠. 제가 얼마 전에 초밥집에 갔는데 제네시스를 타고 어떤 분이 들어오세요. 그래서 저는 손님인가 보다 했는데 세상에나 초밥 그 포장 용기를 어떤 통에다 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배민 라이더를 제네시스를 타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보면서 직장을 다니시는 직장인이신가 본데 그 차량 할부를 갚으려고 저러시나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추가적인 부업을 배달의 민족으로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직장인들 역시도 대안이 많이 필요했던 거고, 또 자영업도 요즘에 어떠나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가게들이 폐업을 하죠. 저 역시도 코로나는 아니었지만 예전에 25살 때 장사하다 상권이 변해가지고 쫄딱 망했었잖아요. 그래서 자영업 역시 10곳이 오픈을 하면 5곳이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영업 역시도 대안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저희는 시스템을 소유하는 방법을 고민하셔야 돼요. 내가 매일매일 일을 해서 들어오는 노동소득과 그리고 나의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권리소득. 권리소득의 대표적인 권리소득이 바로 저작권 아닌가요? 저는 저작권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진짜 가수들은 혹시 벚꽃 엔딩의 장범준인가? 버스커의 가수가 벚꽃 엔딩 한 곡으로 해서 100억을 번 건 아시나요? 근데 그 친구는 음원을 발매를 하고 나서 봄만 되면 그렇게 돈을 쓸어 담더라고요. 노래방에서 누가 부르면 50원, 그리고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면 50원, 그렇게. 그래서 그 권리를 계속 꾸준하게 누릴 수 있는데, 저는 그 저작권을 공부하면서 깜짝 놀랐던 게, 그 작곡가나 가수가 죽더라도 사후 70년까지 그 저작권이 꾸준하게 발생이 된다라는 게 너무너무 놀랐었어요. 하지만 저는 노래를 잘 부르지 못하고 작사 작곡도 못했던 사람이라 포기했었죠. 그리고 인세로 돈을 가장 많이 번 해리포터의 조앤 롤링, 그분 역시도 전 세계 100위 안에 부자잖아요. 그 해리포터 시리즈를 출간을 하고 나서 엄청난 재력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매일매일 계속 창작의 고통을 느끼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책으로 계속해서 재판하고 계속 인쇄가 되면서 저작권이 발생이 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하지만 저는 책을 쓸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 포기죠, 포기. 그리고 백종원 씨도 마찬가지. 제가 요리를 잘하지 않기 때문에 요리는 시켜 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 역시 그렇게 프랜차이즈 사업을 할 수 없었던 사람이고, 근데 만약에 평범한 우리가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소득을 창출할 수 있다면 그건 다시 한번 알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 권리소득은요, 파이프라인 소득과 똑같습니다. 제가 항상 이렇게 세미나를 진행을 하면서 만화도 가끔씩 틀어드리잖아요. 저희가 했던 노동소득은 어때요? 양동이를 계속 나르면서 나를 때마다 받았던 소득, 그게 노동소득이었잖아요. 하지만 양동이를 나르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열심히 사는 거잖아요. 하지만 만약에 양동이를 들 수 없을 정도로 내가 나이 들어버리면 수입은 멈추죠. 근데 만약에 양동이가 깨져버렸대요. 그러면 수입은 멈추죠. 근데 날씨가 너무너무 안 좋아서 비가 겁나 많이 내려요. 그럼 못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양동이를 나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양동이를 나르는 소득을 평범한 사람들은 다, 평범한 95%의 사람들은 노동소득을 하고 있지만, 만약에 양동이를 나르는 게 아니라 파이프라인을 꾸준하게 구축을 해서 수도꼭지를 틀었을 때 물이 막 콸콸콸 나오면서 발생되는 파이프라인 소득, 권리소득이 창출될 수 있다면 1000개의 월급 봉투보다 더 낫다고 합니다. 체인 비즈니스는 파이프라인을 묻는 소득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파이프라인을 묻으려고 막 삽을 팔 때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상한 거 한다고 그러죠. 왜 그런 거에? 쓸데없는 일 하지 말고 그냥 양동이나 날러 라고 하실 거예요. 저 역시도 장성에서 옷가게 할 때 제가 채은을 만나서 이거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 라고 막 이야기했더니 아주 동네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저한테 옷이나 팔지 미친 짓거리 한다고. 하지만 저는 알았거든요. 제가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이 사업이 정말 나중에 되면 진짜로 나에게 자유를 줄 수 있는 사업이라는 걸. 그래서 열심히 욕을 많이 먹으면서도 파이프를 계속 묻었더니 지금은 완공이 됐습니다. 우리 사장님들도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기 전까지는 정말 많이 힘드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채은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다른 타사랑 다르게 파이프라인을 묻으려고 삽을 계속 삽질을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커미션은 상당하다는 거죠. 똑같은 일을 했을 때 더 많은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일이 바로 체이음 비즈니스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은 체이음 비즈니스의 소득의 속성입니다. 내가 진짜로 일하지 않더라도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자산소득, 권리소득, 그 소득을 나의 자녀에게 상속해 줄 수 있는 일, 매일 평생 증가 상속할 수 있는 귀한 일이 바로 체이음 비즈니스죠. 그러면 저희가 받는 소득원이 도대체 어떤 재원을 통해서 오는지 한번 설명해 드려보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유통에 같이 참여하는 게 아니라 활용이 되고 있죠. 볼게요. 예전에 200만 원짜리 제품을 광고 총판 도매 소매를 통해서 저희는 10만 원의 물건을 구매했고 누군가는 8만 원의 이익을 가져갔죠. 그죠? 근데 시간이 지나고 인터넷이 발달이 되고 택배가 발달이 되면서 대형 할인마트가 생기고 그리고 인터넷 쇼핑몰이 계속 생기면서 택배가 발달이 되면서 저희는 똑같은 제품을 10만 원이 아닌 7만 원으로 할인된 가격으로 물건을 구매했었어요. 하지만 저희는 그냥 소비였죠, 소비. 이 두 가지의 유통은 계속 변화됐다 하지만 기업이 주도하는 유통의 방식이었습니다. 볼게요. 저는 태어났을 때부터 소비라는 걸 했더라고요. 저희 엄마는 저를 낳고 그 목욕 바가지에다가 따뜻한 물 부어가지고 또 베이비 비누를 사서 가제수건 묻혀가지고 머리도 감겨주고 몸도 씻겨주고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서 이가 나을 때쯤에 치약하고 칫솔을 사용하는 방법도 안내해 주셨어요. 그리고 양치질도 했었고 그리고 모든 생필품을 사용을 했죠. 머리도 감고. 계속 지금까지 똑같은 패턴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해야만 하는 건 소비라는 거죠. 생필품의 소비.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제가 조금 20대가 넘어가서 아이고 이제 좀 찐이 빠진다라고 했을 때 건강기능식품도 챙겨 먹었잖아요. 비타민도 먹고. 하지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희가 썼던 비누, 저희가 썼던 샴푸, 그리고 모든 생필품들, 화장품, 건강기능식품도 모든 마케팅이 포함이 돼 있죠. 광고를 했고 연예인들이 광고를 했고 화장품 같은 경우는 전지현이나 이영애 정말 예쁜 모델들이 어때요? 보여주면서 사용하시면 저처럼 됩니다라고 했지만 거짓말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연예인들이 광고했던 이 광고비는 저는 예전에는 그냥 회사가 그 모델들한테 모델료를 줬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공부를 하면서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10만 원짜리 화장품에 광고비가
10%라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럼 10만 원짜리 아이크림을 샀는데 뭐 대기업 제품을 샀는데 거기에 이 10만 원의 광고비 10,000원은 제가 모델료로 지불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화장품뿐만 아니라 우리가 먹는 까까, 과자, 농심, 라면도 모든 제품에 광고 선전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광고 선전비는 소비자들에게 모든 비용을 전가시킵니다. 근데 심지어 저희 아이들이 좋아하는 치킨에도 광고 선전비가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모든 이 자본주의의 원리는 제품 재화 하나하나에 판매하고 광고하는 광고 판촉비도 들어있고 광고 선전비가 다 들어있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항상 지불만 했던 이 소비에서 슬기롭게 소비할 수 있는 소비 생활이 있다면 어떠실 것 같아요? 소비가 소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소비를 통해서 소득이 창출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당연히 관심 가져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소비를 통해서 소비로 끝나는 기업 주도형 방식이 아니라 정말 200원짜리 제품이 퀄리티가 정말 좋아져서 400원으로 업그레이드가 되고, 그리고 가격을 올리지 않고 소비자들에게 대신 광고해달라고 의뢰하고 마케팅해달라고 의뢰하면서 똑같은 7만 원으로 공급을 하는 정말 퀄리티가 좋은 제품을 싸고 좋은 가격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소비자 주도형 방식입니다. 이 원리에 대해서, 이 재원에 대해서 초등학교 4학년 수준의 4학년 애들에게 만약에 이 4만 원짜리 제품을 7만 원에 공급받고 중간에 있는 3만 원의 이 이익금을 너에게 주겠다면 어떨 것 같아? 라고 질문을 해보세요. 그러면 당연히 해야죠 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저도 저희 아이에게 4학년인데 설명을 했더니 하는 말씀, 많은 이야기가 할래요. 그래서 미래의 체험 비즈니스 오너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은 직거래 방식으로 소비자가 소비만 하는 게 아니라 중간 광고비 유통비를 캐시백 받을 수 있는 슬기로운 소비 생활을 할 수 있는 유통 방식인 거죠. 그래서 유통의 재원, 이 보너스의 수입의 재원이 명확하지 않으면 이상한 거예요. 대한민국의 법은 35%, 회사 총 매출의 35%까지 캐시백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합법적인 일을 해야지만이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많이 주는 회사 그래봤자 합법적으로 35%입니다. 35% 안에서 얼마만큼 내가 멤버십을 잘 확장하고 그리고 함께 성장시킬 수 있냐에 따라서 결과값은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제품을 잘 쓰고 연결하고 공유하는 방식이 네트워크 마케팅인데, 요즘에는 플랫폼 비즈니스라고 많이 설명을 드립니다. 플랫폼이라는 게 뭐죠? 기차가 들어오면 기차와 나를 연결해주는 기차 정거장을 플랫폼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럼 연결고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즘에는 생산업체가 아니라 플랫폼 비즈니스 업체들이 엄청나게 성장을 많이 하잖아요. 플랫폼 비즈니스를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대표적인 회사가 쿠팡, 그리고 배달의 민족, 그리고 야놀자도 있겠죠. 제가 요즘에 외박을 자주 하니까. 그죠? 근데 이 쿠팡과 배달의 민족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저는 쿠팡의 이 배달의 그 배송에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추석 연휴에도 쿠팡의 로켓 배송이 진행됐다는 거. 그래서 저는 무조건 쿠팡으로 이용을 하거든요. 쿠팡이 잘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와, 어떻게 소비자들의 그 니즈를 완전히 만족을 시키냐. 그죠? 빨간 날에도 계속 쿠팡에 그 회색 봉다리가 있어요. 배송 봉다리. 그게 저희 지사 앞에 계속 쌓여 있었거든요. 볼게요. 쿠팡은요, 생산을 하지 않죠. 자체 생산하는 것도 요즘에 많이 생겼지만 초창기에는 쿠팡은 물건을 구매할 소비자들과 물건을 판매할 회사들을 조인시켜주면서 수수료를 받았어요. 배달의 민족은 어떨까요? 제 카드값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요리는 시켜먹는 거다라고 하는 그 배달의 민족 역시 볼게요. 치킨을 시켜야 되고 애들 밥을 사줘야 되고 보내줘야 되고 집에 있는 남편의 밥을 책임져야 될, 그죠? 주부들이 바쁘면 배달의 민족 주문 많이 하거든요. 그럼 배달의 민족은 배고픈 사람들과 배고픈 소비자들과 음식점 주인들을 연결시켜줬죠. 연결시켜주면서 수수료도 엄청난 돈을 창출시켰어요.
그러면 배달의 민족의 대표는 그리고 배달의 민족의 본사는 요리를 하지 않습니다. 쿠팡 역시 음식을 만들지 않죠. 쿠팡 역시 제품을 생산하지 않았죠. 야놀자는 어때요? 이 숙박업소 어플리케이션은 외박을 할 소비자들과 그 숙소가 필요한 소비자들과 그리고 숙박업소 주인들을 연결해주면서 엄청난 수수료를 받았잖아요. 이게 바로 플랫폼 비즈니스입니다. 근데 저희가 쿠팡을 만들거나 배달의 민족을 만들거나 야놀자를 만들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체험 비즈니스도 플랫폼입니다. 그 대표적인 플랫폼 회사를 만들 수는 없지만 내 스스로가 내 자체가 플랫폼 비즈니스의 오너가 되는 거죠. 저는 제품을 만드는 거에 관여하진 않죠. 연구를 하지 않습니다. 창고를 가지고 있지도 않고 매장도 가지고 있지도 않고 공장을 만들지도 않습니다. 채은의 제품을 경험하면서 와 너무 좋다.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품을 잘 사용하면서 이 제품의 사용이 경험을 토대로 감동이 왔어요. 그리고 나서 채은을 모르는 소비자들에게 알려줬습니다. 와 화장품을 바꿨었더니 너무 좋아. 세상에 뭐라고 적송은 이게 진짜 피를 깨끗하게 만들어주고 피로감이 덜하네? 대박이야. 막 물건을 쟁여놓고 판매했던 게 아니라 정보를 계속 전달했더니 그 소비자들, 채은을 몰랐던 소비자들이 저의 정보를 듣고 회원 가입을 하고 그리고 채은의 제품을 주문하고 저한테 주문해서 제가 물건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 소비자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채은의 홈페이지에서 제품을 주문하고 또 배송을 받는 시스템. 그러면서 저는 채은과 소비자를 연결해준 조건으로 커미션, 광고비를 돌려받았잖아요. 그게 바로 플랫폼 비즈니스 아닌가요? 평범한 사람들 누구나 할 수 있고 그 대신 만 19세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은 안 되고요. 소비는 하실 수 있지만 소득이 창출되지 않는 범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누구나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는 플랫폼 전쟁입니다. 연결하고 공유하는 거예요. 아이폰도 어플리케이션이 하나도 없는데도 이 아이폰을 통해서 어플리케이션을 요통하면서 어때요? 엄청나게 큰 온라인 생태계가 됐고 에어비앤비 저도 이제 숙박업소를 계속 이제 선택을 할 때 에어비앤비를 이용을 많이 했는데 세상에나 세계적으로 엄청 큰 숙박회사가 됐잖아요. 하지만 에어비앤비는 집을 한 채도 소유하고 있지 않다. 우버 택시 역시도 택시를 소유하고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세계 최대 규모의 택시 회사가 됐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카카오톡이 대한민국에서만 택시가 되는 게 아니라 해외에서도 카카오 택시가 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와 카카오톡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만큼 플랫폼이 대박인 거잖아요. 그리고 쿠팡 역시 마찬가지 제조 공장이 하나 없는데도 국내의 가장 큰 유통회사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플랫폼은 진리라는 거죠. 그러면 그 플랫폼에 참여를 해야죠. 하지만 기업 주도형 프랜차이즈, 플랫폼이 프랜차이즈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게 누군가에게 정보를 전달하고 그 정보를 전달받은 그들을 성장시키고 동일한 똑같은 목소리가 나올 수 있게끔 교육하고 성장하고. 하지만 기업 주도형 프랜차이즈는 다르죠. 일반 프랜차이즈에서 평범한 사람들이 도달 가능 영역을 보실게요. 더본코리아의 백종원 대표. 만약에 저희가 그 프랜차이즈에 합류한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하는 건 대리점 점주가 되는 거지 저희가 백종원이 될 수는 없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그 더본코리아에서 진행하는 파스타집을 간 적이 있어요. 저희 아이들하고 같이 갔는데 주문을 하려고 했더니 테이블에 무슨 어떤 바코드를 찍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찍었더니 그게 주문이 되는 거예요. 그 시스템 자체를 보면서 와 완전히 이 프랜차이즈는 정말 대단하구나. 저희 아들이 알려주더라고요. 엄마 이거 주문할 때 사람한테 주문한 것도 있는데 이거 바코드 찍어가지고 앱 코드 찍어가지고 주문할 수도 있어. 그래서 제가 어떻게 알았냐고 물어봤더니 유튜버 보고 알았대요. 그래서 야 요즘에는 아이들이 더 똑똑하다. 그 더본코리아도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계속 만들어 나가더라고요. 하지만 저희는 대리점이 될 수 있고 소비자가 될 수는 있지만 경영자가 될 수는 없죠. 하지만 체험 비즈니스는 다릅니다. 개인 주도형 프랜차이즈 플랫폼입니다. 체험 사업에서 평범한 사람들의 도달 가능 영역은 내가 소비자도 될 수 있고 또 내가 대리점이 될 수 있고 내가 대리점에서 어때요?
실력이 향상되고 산하의 대리점들을 잘 케어할 수 있는 능력을 쌓는다면 경영자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진행하는 프랜차이즈는 개인 주도형, 내가 경영자, 소비자, 대리점이 다 될 수 있는 누구나 할 수 있는 프랜차이즈 플랫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 저희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도 명확하게 아셔야지만이 어때요? 당당하게 전달할 수가 있겠죠. 최이은이라는 회사입니다. 날마다 가치를 더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가치 있는 삶을 최은과 함께 호흡하고 있습니다. 최이은이라는 회사는 아름답게 만들어 드립니다. 아름다워지면은 자신감이 겁나게 생겨요. 제가 예전에는 최이은을 만나기 전에는 거울도 안 봤습니다. 아침에 눈곱만 떼고 나오고. 근데 OIC를 접하고 나서 거울 공주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여자라는 걸 느꼈죠. 그래서 아름다워지면 자신감이 생겨지는 건데 최이은을 만나면 자신감이 뿜뿜 생기실 겁니다. 그리고 제가 리셀 프로그램을 통해서 정말 건강해졌거든요. 만성 피로였던 제가 정말 리셀을 통해서 건강해져서 행복합니다. 만성 피로만 좋아진다 하더라도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많대요. 그래서 건강해지면 행복해지는 그런 최이은이고, 아름답고 건강만해지는 건 어때요? 좀 재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더불어 풍요롭게 만들어 드립니다. 풍요로움은 어때요? 즐겁겠죠. 아름다움과 건강함을 공짜로 누릴 수 있는 풍요로움까지 전달해 줄 수 있는 사업이 바로 최이은 비즈니스죠. 근데 최이은이라는 회사는요, 일반 타사들과 많이 다릅니다. 최이은은 30년의 역사가 있어요. 네트워크 마케팅 하려고 기획된 회사가 아니라 1994년도부터 대구에 본사를 두고 방문 판매 사업을 시작했고 2013년도까지 방문 판매로 진행을 했습니다. 방문 판매법이 개정이 되면서 어쩔 수 없이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진행한 지 지금 10년째 진행을 하고 있고, 타사와 다른 점이 뭐냐면 미국에 직접 투자해서 OIC 연구소를 설립해서 화장품을 직접 연구하고 개발하는 귀한 회사라는 거죠. 그리고 20년 동안 방문 판매를 했었고 10년의 네트워크 마케팅 기간을 통해서 정말 멋지게 성장하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올해 2023년도에 세상에나 저희 최이은 OIC가 국가 브랜드 대상을 수여했죠. 코스메슈티컬 분야에서 30년의 역사를 인정받았습니다. 단연컨대 최이은은 앞으로 빠른 시일 안에 네트워크 마케팅 10위 안에 입성을 할 겁니다. 그 주역에 계신 분들이 바로 오늘 줌에 참여하신 우리 사장님들이시고 최이은을 알아보고 계시는 분들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최이은은 30년 동안 꾸준한 역사를 인정받고 있는 OIC 화장품이 있습니다. 아름다움은 자신감. 저는 이 OIC를 통해서 정말 새로운 삶을 살게 됐습니다. 누군가에게 판매하러 다니는 게 아니라 평생 나에게 정말 잘 팔잖아요. 본인한테 잘 팔면 팔려 나가는 제품이라 제가 사장님들께 항상 그런 이야기 드리죠. OIC 뒷면을 잘 보면 날개가 달려 있다고요. 그럼 그 날개가 타다닥 날아다니면서 스스로 광고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정말 쉽게 사업을 진행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출시된 247 벨라인도 드라마틱한 효과가 있습니다. 247 파워풀팩을 통해서 정말 매일매일 파워풀팩을 진행했더니 리프팅이 확실하게 비포 애프터가 진행을 되는 거 보면서 사업의 속도가 박차를 가했죠. 그래서 전 제품을 한번 잘 애용해 보시면 아마도 사업의 실마리가 풀리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건강기능식품, 건강식품 라인입니다. 저는 요즘에 처음 보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예전부터 저를 봤던 분들은 왜 이렇게 예뻐졌냐 이야기를 듣습니다. 막 웃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요번에 정말 감사하게 최이은에서 슬림한끼라는 정말 귀한 제품을 런칭을 해주셔가지고 7kg나 감량했습니다. 근데 그러더라고요. 빠진 거냐고. 빠진 거예요. 7kg나 빠졌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막 그 옷이 막 이렇게 슬림해지고 사이즈가 막 줄면서 제가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됐어요. 7kg로 끝나는 게 아니라 꾸준하게 해서 진짜로 저도 윤학원 대표님처럼 바디 프로필을 찍고 싶다. 비웃으시는 거 아니죠?
그래서 진짜로 제가 슬림 한 끼를 통해서 정말 건강한 다이어트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적송 플러스를 통해서 건강해지고, 그리고 피가 깨끗해지고, 울트라 리바를 통해서 간하고 장이 좋아지고, 그리고 먹는 콜라겐을 통해서 정말 피부가 더 쫀쫀해지고, 프리미엄 NO 365를 통해서 어때요? 정말 치매도 예방을 하고 혈관도 확장이 되고 항상성도 유지가 되고, 그리고 저는 항상 전 제품을 이용하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도 샴푸 트리트먼트로 머리를 감고 다 그 샤워기로 샤워를 했어요. 그리고 어제는 헤나 했거든요. 그러니까 헤나를 해보시면은 아마 풍성함을 누리실 수 있을 거예요. 머리빨이 80인 거 아시죠? 헤나를 하기 전과 후는 엄청나게 다릅니다. 그리고 아침에 이온헬스 물과 함께 리셀 프로그램을 했고, 아침에 오면서 슬림 한 끼를 먹었고, 또 커피도 한잔 했고, 양치도 했고, 전 제품을 이용하면서 이 현명한 소비를 하면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일. 그래서 저는 이번 시간은 슬림 한 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슬림 한 끼를 통해서 요번에 명절 전에 슬림 한 끼 챌린지를 통해서 엄청난 결과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전 깜짝 놀랐어요. 전 걱정했잖아요. 슬림 한 끼 챌린지로 회사에서 너무 많은 제품들이 막 지금 쏟아져 나가는데 저는 좀 걱정했는데, 오히려 그 걱정이 아니라 이런 결과물들을 통해서 오히려 박차를 가야겠다. 그죠? 저는 등치가 이렇게 날씬하잖아요, 예전부터.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좀 등치가 컸거든요. 저를 보면 그 다이어트를 전문적으로 하는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에서 항상 타겟으로 삼았습니다. 유니 땡땡, 유사땡, 시네, 이런 땡, 허벌, 이런 회사에서 항상 저를 집중을 했었어요. 쉐이크를 먹으면서 다이어트를 하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그런 프로그램을 경험을 한 적이 있었는데, 저는 경험을 많이 해봤잖아요. 그래서 더 비교할 수가 있더라고요. 슬림 한 끼 챌린지를 진행을 하면서 너무 쉽게, 너무 힘들지 않게 감량이 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보통 다이어트는 힘든 거거든요. 하지만 슬림 한 끼 챌린지를 통해서 다이어트 했을 때는요, 정말 결과가 좋았어요. 그리고 다이어트가 중요한 것도 있지만 요요가 더 중요하잖아요. 요요가 오는지 안 오는지. 그랬는데 제가 명절 때 슬림 한 끼 챌린지가 딱 종료가 되고 명절 때 진짜 요요가 오나 안 오나 한번 실험을 해봤거든요. 세상에나. 전을 지지면서 전도 째까 먹어보고, 잡채도 막 이렇게 하면서 잡채도 좀 먹어보고, 과일도 좀 먹어보고, 평소보다 많이 좀 섭취를 했었어요, 그 음식들을. 하지만 꾸준하게 저는 슬림 한 끼 챌린지가 끝나서 종료가 아니라 계속 연장을 했었거든요. 계속 리셀도 진행하면서 슬림 한 끼도 먹고 그랬는데, 진짜로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7kg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편안하게 건강하게 할 수 있는 쉬운 다이어트 많이 프로모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슬림 한 끼 챌린지에서 좋은 결과 냈던 분들 몇 분을 제가 한번 추려봤어요. 스마일 오창의 최지원 사장님, 날씬한 분들이 더 날씬하려고 난리더라고요. 겁나 날씬하신데 세상에 슬림 한 끼 챌린지를 너무 열심히 섭취하는 식품들도 많이 사진도 올려주시면서 예쁘게 다이어트를 하시는 걸 봤는데 아주 몸에 근육이 생긴 것 같아요. 그렇죠? 3kg 지금 4kg 감량 중이시라 하더라고요. 너무너무 아름다워지셨어요. 그리고 제가 또 놀랬던 분이 이슬림이시라고 진짜 날씬하신 분인데 9kg 감량하셨더라고요. 저는 다이어트는 뚱뚱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다. 오히려 날씬한 분들이 더 날씬하고 싶어 한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56.5kg에서 47.5kg. 와, 그 4학년 때 몸무게가 47kg였는데 세상에 이슬림은 9kg 감량하셨대요. 근데 진짜 라인이 너무 많이 예뻐지시고 아랫배 그 똥배가 쑥 들어가신 거예요. 너무너무 예뻐지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진짜 우리가 보는 게 뚱뚱한 사람만 찾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다 다이어트에 관심이 있구나라는 걸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가 정호영 리더님, 너무 멋진 리더님 자녀 장은율 우리 군이 10kg 감량했어요. 요즘에 소화비만이 많이 걱정이잖아요. 어렸을 때 뚱뚱하면 키가 안 큰대요. 근데 59.7kg에서 49.7kg, 10kg 감량이 됐다고 하는 건 정말 아이들 역시 건강하게 감량이 될 수 있다. 근데 이런 데이터를 보시면 체지방량이 많이 빠졌어요. 그죠? 28.1%에서
17.8%로 체지방률이 많이 현저하게 감소가 된 거죠. 그래서 근육을 막 빼는 게 아니라 체지방까지도 체지방을 잘 분해시켜 줄 수 있는 정말 멋진 제품이 슬림 한 끼 챌린지다 라는 거고. 자, 우리 이영은 사장님, 요번에 다이아몬드 도전하신 우리 이영은 사장님 정말 완전히 막 벗으셨네요. 근데 이 뱃살 봐봐요. 뱃살 장난 아니잖아요. 이 복부 비만이 이제 내장 지방이 많으면 건강에 해친다는데, 우리 이영은 사장님의 체지방률도 엄청 많이 감소가 되면서 9kg 이상 감량이 되셨죠. 그리고 우리 또 고덕원 사장님 오늘 여기 대구 본사에 방문하셨는데 동생분이 오신 것 같아요. 고덕환님이라고. 근데 고덕원 사장님은 지금 슬림 한 끼 챌린지를 40일 진행을 하고 플러스 계속 진행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현재까지 18kg 감량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최고의 성형은 다이어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도 이 슬림 한 끼 챌린지를 진행하시면서 결과들은 이번 달에 이틀에 걸쳐가지고 대구 본사에서 진행하는 줌 미팅에서 이 멋진 분들의 사례들을 같이 소통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저는 이 자료들은 진짜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정말 다시 새로운 삶을 만들어내는 우리의 도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자료들을 잘 활용하셔가지고 모두 다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새롭게 한정판 와이렉스 프리미엄 골드. 저는 이 와이렉스 골드를 들었을 때 진짜 소름이 끼쳤거든요. 이 와이렉스 골드 크림도 좋은데 프리미엄이라는 단어가 붙여졌다면 장난 아니잖아요. 근데 이 OIC 와이렉스 프리미엄 골드가 한정판으로 진행되는 이유가 바로 10주년 기념, 최희은이 내통 마케팅 진행한 지 10주년 된 기념으로 해가지고 특별히 진행을 되는 한정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이 제품은 다시는 런칭이 되지 않는 한정판이다. 그래서 성분 자체나 퀄리티가 완전 다릅니다. 저희가 다이아몬드 리더 미팅 때 감사하게 먼저 체험을 해봤어요. 근데 진짜 바른 순간에 쑥 들어가서 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 이번 주에 품절 확정입니다. 만약 이 제품을 아직 구매하지 않으시는 우리 사장님들, 오늘 바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셔가지고 와이렉스 골드의 가격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정말 저는 제 입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을 정도로 회장님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그냥 막 퍼주시니까 어때요? 이건 우리가 체험을 해보고 최희은의 위력을 다시 한번 입에서 침 튀기도록 이야기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경험해보셔서 최희은의 제품력을 정말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좋은 제품들을 통해서 저희는 광고비를 돌려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매일매일 정말 매달 평생 증가 상속될 수 있는 멋진 인생의 레버리지, 누군가 평범한 사람에서 1,300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사람들은 비웃을 수도 있겠지만 저를 보시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라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타사와 비교를 하면 타사에서 내가 100이라는 일을 했을 때 100만 원 준다면 최희은은 3배, 4배 이상 똑같은 성과에 더 많은 결과값을 받을 수 있는 정말 현명한 비즈니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보상 플랜을 잘 활용을 하셔서 진짜로 내가 내 자녀에게 당당하게 상속해 줄 수 있는, 물려줄 수 있는 귀한 자산을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이 보너스 역시도 타사하고 차별화가 엄청 강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일매일 받는 이 팀 보너스, 얼마만큼 내가 내 팀을 잘 후원하고 성장시켰냐에 대한 보너스였고, 그리고 두 번째 보너스가 리더십 매칭 보너스잖아요. 내가 소개한 내 파트너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보너스. 이 리더십 매칭 보너스는 소득의 한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멋진 팀워크가 발생이 된다면 팀 보너스와 리더십 매칭 보너스는 우리 사장님들이 생각할 수 없을 만큼의 결과로 돌아올 겁니다. 그래서 배우셔야 돼요.
처음부터 이 사업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분들은 없습니다. 저 역시도 저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고 그냥 하라는 대로 잘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처음에 이 사업을 딱 접했을 때 그냥 혼자서 알아서 하세요라고 하면 정확하게 결과를 내는 분들이 많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최희은의 멋진 시스템은 이미 완벽하게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처음부터 알 수 없잖아요. 하지만 이렇게 멋진 교육 시스템은 내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어떤 이야기로 전달을 해야 되는지부터, 그리고 큰 그림을 계속 보여줄 수 있는 귀한 학교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아들 축구 교실에 따라간 적이 있어요. 근데 저희 아들은 축구를 좋아하지만 한 번도 체계적으로 배운 적이 없어서 축구 교실 지금 새싹반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 구장이 세 개가 있더라고요. 1번 구장, 2번 구장, 3번 구장이 있는데 3번 구장에 저희 아이가 들어갔어요. 2달 정도 된 아이들이 같이 운동을 했고, 첫 번째, 두 번째 구장에는 선수를 준비하는 친구들이 운동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그때도 채영과 이 시스템이 정말 대단하구나 느꼈던 게 뭐냐면, 그 3번 구장에 저희 아이가 들어있는 이 운동장에는 개판 5분 전이더라고요. 이 팀워크도 없고 달리기만 계속 하고 있어요. 패스도 전혀 없고 혼자서 막 가가지고 막 공을 차고 그랬기 때문에 어때요? 다들 얽히고 성키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1번 구장, 2번 구장의 아이들은요, 체계적으로 배웠기 때문에 시스템화되어 있더라고요. 뭘 해야 되는지, 팀워크를 어떻게 발휘하는지, 그리고 패스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눈으로 계속 눈맞춤을 하면서 계속 경기를 이끌어 나가는 걸 보면서 예전에 제 생각이 나더라고요. 와, 내가 채연 만났을 때 아무것도 모를 때 3번 구장처럼 중구난방으로 난리가 났었는데,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코치의 가르침을 통해서 또 2번 구장으로 올라가고, 그리고 계속 그 꾸준하게 트레이닝을 통해서 전문 선수가 되는구나. 저희 교육 역시 누구나 할 수 있게끔 초보 단계에서 입문자 과정, BTS라는 초보자 입문자 과정과, 그리고 거기서 열심히 기본을 닦고 나서 PSC라는 프로그램에 또 합류를 하게 됩니다. PSC에서는 프로페셔널 셀프 리더 코스라 그래서 8주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는데, 이 코스에서는 진짜로 채이은 비즈니스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에 대한 기본기를 익혀나가는 거고, 또 루비 상핀이 되면 PSTC가 진행이 되고, PSTC가 진행이 될 때는 진짜 내가 멋진 강사가 되는 강사 트레이닝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초급, 중급, 고급 과정을 꾸준하게 밟아 나갈 수 있는 멋진 시스템이 채이은에는 있습니다. 그리고 곧 있으면 10월 9일에는 저희 채이은 광주지사가 새롭게 오픈된 확장 기념으로 10월 9일에 원데이 세미나가 있습니다. 한 1시부터 4시 반까지 진행되는 원데이 세미나에서는요, 아마도 채이은의 정말 멋진 리더들은 이렇게 사업을 만났구나, 그리고 정말 이렇게 사업을 풀어나갔고 이렇게 좋은 결과를 내고 있구나라는 걸 눈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이 없다면 아마도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도는 방법만 하실 거예요. 하지만 채이은은 다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성공할 수 있는 환경에 합류하신다면 저 같은 사람도 로얄 크라운이 된 것처럼 5년 만에 결과를 이뤄냈잖아요. 하지만 지금 줌에 참여하고 계신 우리 사장님들은 5년이 아닌 2, 3년만으로도 충분히 최고가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교육 시스템을 통해서 함께 성장하시는 사장님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 가족 사업 하고 있잖아요. 채연 비즈니스를 정말 제대로 알아보시고 진행을 하시면 정말 귀한 분, 정말 내가 정말 사랑하는 분들께 이 사업을 전달을 하고 싶으실 겁니다. 저희 엄마 역시, 저희 동생 역시 처음부터 채연 너무 대박이다라고 하시진 않았어요. 왜냐면 몰랐기 때문에. 하지만 같이 서로 알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저의 가족의 인생이 바뀌었고 변했습니다. 저는 5년 후에, 제가 선택을 했던 5년 후에 이런 결과가 나왔지만, 그로부터 3년 후에 제 모습이 어떨지 기대가 돼요. 그리고 5년 후에 제 모습은 겁나 좋겠죠. 10년 후는 어때요? 끝나버려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당장 내 삶이 아닌 그 미래의 내 삶을 어떻게 성장 변화시킬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채은 안에서. 저는 5년이 지난 지금 이 질문지의 대답을 찾았습니다. 당신이 진짜 원했던 삶, 내가 내 사업을 하고 재정적인 자유 그리고 경제적인 개인적인 성장을 정말 꿈꿨던 제가 5년이 된 지금 이 세 가지뿐만 아니라 1번부터 9번의 모든 이 해답지를 안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비단 제 이야기가 아닌 지금 같이 하신 우리 사장님들 역시 함께 성장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술램프를 제가 드렸습니다. 지금 살살살살 문질러 보시면 이렇게 요술램프에서 진이가 아닌 진짜로 우리 사장님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채은이 짠하고 나타날 겁니다. 그 인생의 터닝포인트 채은과 함께 성장하는 사장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